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옵션으로 정말 짜릿한 수익을 내셨다고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전에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규제와 세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머리 아픈 주제죠. 오늘 이 복잡한 규칙들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옵션 거래로 정말 상당한 수익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수익금 전액이 과연 내 계좌에 그대로 남게 될까요? 이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깜빡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우리 시장을 지켜보는 감독관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옵션과 세금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세금 함정들, 이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있듯이 이 거대한 금융시장에도 공정한 게임을 위한 감독관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아시겠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잠재적인 위험도 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철저한 감독을 받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의 실수가 전체 금융 시스템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 감독관 역할을 하는 두 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SEC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이나 채권 관련 옵션을 담당하고요. CFTC는 원유나 곡물 같은 상품 선물 관련 옵션을 규제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럼 나처럼 일반 주식 옵션을 거래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정답은 바로 SEC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SEC의 규제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큰 규칙을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 바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 세금.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옵션 거래로 번 돈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될까요? 바로 자본이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나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자산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남는 이익,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옵션으로 번 수익 대부분이 바로 이 자본이득으로 분류돼서 세금이 붙는 거죠. 반대로 손해를 보면 그건 자본 손실이 되는 거고요. 옵션을 그냥 만기 전에 팔아버리면 계산이 아주 간단한데 만약에 옵션을 행사해서 실제 주식을 사거나 팔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세금 계산의 기준점이 바뀌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내가 산 주식의 매입 원가는 그냥 주식 가격이 아니에요. 화면에 나온 공식을 보세요. 옵션의 행사 가격에다가 내가 그 옵션을 살 때 냈던 프리미엄 있죠? 그걸 더한 금액이 진짜 내 주식의 매입 원가, 즉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 세금은 바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되는 거죠. 콜 옵션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풋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팔 때는 매도 금액이 중요하겠죠? 이때 내 통장에 찍히는 실제 매도 금액은 옵션의 행사 가격에서 내가 지불했던 프리미엄을 뺀 금액으로 계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만큼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세금 계산할 때도 이걸 당연히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계산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법에는요,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쑥 빠져버릴 수 있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규정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위세세일 규정, 영어로는 워시세일 룰입니다. 특히 연말에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좀 줄여볼까 하는 분들, 바로 이때 이 규정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워시 세일. 왠지 이름만 들으면 워시, 씻어주니까 뭔가 내 손실이 깨끗하게 처리된다는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내 손실이 씻겨나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건 오히려 여러분이 신고한 손실을 국세청이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좀 무서운 규칙이에요. 이게 왜 있냐면요. 사람들이 세금 덜 내려고 일부러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만들고 바로 다음 날 똑같은 주식을 다시 사는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한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가 어떤 주식을 손해보고 판 날을 기준으로 앞뒤 30일, 그러니까 총 61일이라는 기간 안에 사실상 똑같은 주식이나 옵션을 다시 사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거 진짜 포기한 거 아니네? 이렇게 보고 그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12월에 특정 주식을 손절해서 세금 혜택을 보고 싶다면 그 주식은 다음 해 1월 말이 지날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함정은 간주매매, 즉 컨스트럭티브 세일입니다. 이건 더 까다로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A라는 주식을 $50에 사서 지금 $100가 됐어요. 그럼 $5,000 이익이 났죠? 근데 저는 당장 세금 내기 싫어서 주식은 안 팔고 대신에 $100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저는 손해볼 일이 없죠? 바로 이 상황. 세법에서는 이걸 당신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확정했으니 이건 판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 이익 $5,000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룬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내용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장에는 SEC와 CFTC라는 두 명의 든든한 감독관이 있다. 둘째, 옵션으로 번 돈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으로 과세되고 옵션을 행사하면 내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매도 금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위세 세일과 간주매매라는 2가지 함정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규제와 세법은 결국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한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